특가 할인 대잔치합니다. 이봉규TV. 무주의 명품 천막 90뿌리를 이 한 통에 담았습니다. 숟갈로 떠 드시면 되고요. 드시기 좋게 요것도 서비스로 드립니다. 맛도 좋습니다. 뇌혈관 건강, 치매 예방, 두통, 이명 있으신 분, 기침 달고 사시는 분, 기력 회복에 이것만한 거 없습니다. 전화하십시오. 네, 김영윤 TV의 김영윤 소장 모셨는데요. 자, 이 개혁신당 개당, 네네네. 개당에 김종인 위원장이 그러니까. 들어갔어요. 근데 지금 개혁신당 이러면 이준석 얼굴 생각나고 이제는 공관위원장으로 영입하는 순간 김종인의 얼굴이 생각이 나죠. 대부분 사람들이 그 둘의 꿀조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 개혁을 이야기를 한다. 보수의 새로운 바람을 한다 이런데 정작 메인 얼굴에는 1940년대 뇌물 전과자가 나오니까 굉장히 문제가 있다. 개혁을 말한다라고 얘기하지만 뇌물 전과자잖아요. 뇌물 전과 이범입니다. 그리고 비례대표를 2당 좌파 우파 왔다 갔다 하면서 5번. 그리고 그게 개혁이야?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오렌지색 잠바 입었죠. 지금까지 지금 10년 이상 입은 잠바색만 해도 무지개색일 겁니다. 그래.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잠바색이 매번 선거 때마다 바뀌고 말씀하셨듯이 비례 전문 5선 국회의원인데요. 단 한 번도 지역구 뭐 보살핀 적 없고 한 번도 유세해 본 적 없고 지역구는 한 번 떨어졌어요. 이해찬한테 한 번 떨어졌어요. 그 이후로는 비례 전문입니다. 이번에 저는 그 공관위원장으로 영입된 것은 두 가지로 보고 있어요. 네. 비례 6선을 바라고 들어온 것과 비례 전문이잖아요. 이준석을 비례를 주기 위한 초석을 깔고 있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요. 이 개혁이라고 말하는 이 개혁신당의 지금 현재 당 사역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요. 김종인 같은 경우는 뇌물 전과 이범입니다. 징역살이었어요. 징역살이. 2년 6개월. 대단하죠. 대단하죠. 근데 금액이 더 웃겨요. 얼마예요? 그때 당시의 금액과 지금 현재 금액으로換算하면 55억 가까이 돼요. 55. 세지 않아요? 55억. 저는 세나 많아죠. 55억은 그러니까 55억은 그런 숫자 동그라미 그걸 뇌물로. 네, 뇌물로 받았어요. 근데 전 재산이 55억인 사람도 우리나라에 많잖아요. 그렇죠. 전 재산이. 근데 뇌물로 55억을 처받은 거는 어마어마한 거지 이거는. 근데 들통난 게 그거면 안 들통난 엄청난 거는 더하지 않을까라는 의심을 가질 수 있죠. 추징금이요 2억 2천. 그때 당시에 추징금이 2억 2천이었으니까 그때 당시 추징금 단 50억으로 봐야 되는 거고요. 지금 범죄 어찌됐든 전과자 그리고 원내대표 양양자 같은 경우도 본인이 직접은 아니지만 직접 개입된 사람이 조카죠. 조카가 성폭행 그리고 거기에 대한 피해자를 계속 만나려고 접근을 한 거죠. 좋은 직장 구해줄게. 그거는 이제 무마를 하려는 움직임이 아닐까라고 누구라도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도덕성에 대해서 조금 무감각하다. 그렇게 봐야 되고 김영남 같은 경우는 정책위원장 뭐 계속 수시로 그 앞에 그 위원장직이 자꾸 바뀌니까 정책위원장에서 또 이번에는 뭐가 바뀐지는 모르겠으나 이분도 마이너스 4선이고요. 이분은 뭐 특별한 정가는 없지만 일단 마이너스 4선이라는 것. 이준석보다 높다. 한 기수가 더 높다. 김철금은 말해 뭐 하겠습니까? 정가 5번 무면허 음주 전과. 대단한 사람들만 당 사역이구나. 그럼요. 그리고 인재영입위원장과 지금 현재 수석 대변인을 맡고 있는 허은하. 음주 전과 이범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당 사역들이 다 이제 끝발 날리는 거죠. 그런데 지금 현재 뭐 공관위원장으로 맡아가지고 지금 뭘 하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공관위원장이 역할이 뭡니까? 공천 관리하시죠. 공천이죠. 공천. 근데 지금 현재 개혁신당이 40명 조금 이제 희망을 냈고 실제로 지역구 하나에 예비 후보자 등록한 사람은 1명이에요. 이 1명도 끝장납니다. 특수전과자입니다. 특수전과자. 네, 특수전과자의 징역 살았고요. 야간 주거 침입의 그 한 명 누군데요?
그 지금 직접 거론을 누군데? 그 잠시만요. 지금 야, 찾아야 돼. 아니 뭐 특수전과자를 한 명이야 그것도? 네, 그 예비후보 등록했는데 그 지역구에 기가 차신 분이 등록했는데 이게 개혁신당을 그냥 보면 이런 사람들이 모이는 게 개혁신당이구나. 참 개혁 잘하겠다라는 생각을 하실 건데 이런 40명 조금을 가지고 공천관리위원을 하루만 해도 되거든요. 이거 하루만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한 명이니까. 그리고 뭐 지역을 돌아서 유세를 한다. 그것도 저는 말이 아닌 것 같고 이 김종인의 영입은 이준석의 비례를 위한 초석을 다지는 길이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고 공간위원장으로는 김종인, 그 공간위원장의 또 공간위원으로 7명을 또 구성을 했는데 그 중에 공간위원이 7명이나 돼요? 그 조금만 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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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토탈 포함해서 7명. 7명. 그 제가 이야기한 아니 40명 조금을 가지고 지금 뭘 하겠다. 그리고 지금 28일부터 신청자를 받겠다라고 하는데 공천 신청 네, 받겠다. 이게 뭐 알바 모집도 아니고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공감위원장에 한 지역을 두고 내가 출마를 하겠다라고 얘기하면 어느 정도 정치에 대한 생각이 있는 사람들을 모아야 되는 건데 말은 28일부터 지금 출마자를 모집하겠다라는 게 저는 이거 뭐 벼룩시장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 뭐 알바 모집하는 것도 아니고 당을 뭐 이런 식으로 운영하나 그냥 모양만 갖춘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결국 비례로 이준석을 만들기 위해서 다지고 비례 있다. 만들기 플러스 이게 돈 벌기 냄새가 난다 좀. 그렇죠. 신청하면 돈이 뭐 돈. 몇백이 들어오니까. 그리고 이제 그 뒤로 또 뭐 이렇게 쓱 이렇게 쓱. 네. 왜냐면 김정인 할아버지가 뇌물정가가 있는 사람은요 돈 받는 걸 좋아한다는 거예요. 방법을 또 들키지 않는 방법을 또 잘 알 아이고, 거라고 또. 저는 보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유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공천 심사를 할 때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대학교 입학 전형 이거 입학 서류 넣을 때도 그 심사를 하는 심사비를 넣잖아요. 그거랑 똑같이 돈을 넣는 거죠. 네. 그러니까 쉽게 그냥 알바에 내 거 구직 서류 넣는 거기에 이제 심사 서류비를 넣는다. 그걸로 돈벌이 할 수도 있는 거고 괜찮네요. 근데 그 공간위원장 밑으로 6명의 공간위원 중에 한 사람이 문제가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저는 함익병 화제 인물이라고 함익병. 생각을 하는데요. 화제 뭐. 함익병이 예전에 그 윤석열 대통령 후보로 뛸 때 공동선대위원장 자리를 온다 만다 했다가 그 내부에 며칠 만에 철회했어요. 네, 내부의 반대와 그다음에 뭐 여성 폄하 뭐 이런 것으로 또 트집 잡아서 이제 낙마를 했는데요. 이번에 함익병이 들어오기 전 다른 유사 언론 매체에 가서 했던 말이 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을 했는데? 이준석이 이번에는 국회에 입성을 해야 된다. 마지막이다. 이번에 국회에 입성을 하지 못하면 정치계에서 사라진다. 그 말 맞는 말이에요. 그거는 맞는 말. 요까지는 맞는 말. 정치계에서 사라져야지. 그건 맞는 말인데. 요까지는 딱 맞는데 그 이후에 방법이 치사해도 그러니까 비례에 대해서 그런 말들이 있지 않냐. 방법이 치사해도 어쩔 수 없다. 치사해도 상관없다. 비례 당선권 비례 받고 준석이도 국회 들어가야 된다. 네. 함익병이 그런 말을 했어요. 네, 직접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함익병의 공간위원회 구성의 한 사람이다라는 게 이제 조각 퍼즐이 맞춰지는 거죠. 이준석이 전국의 험지예요. 전국 어디 험지가 아닌 곳이 없어요. 근데 지역구 어제것만 해도 지역구 뭐 저 대구 얘기가 나오던데 그게 아니고. 그 대구도 나오고 이제, 양천도 나오고 다 던지는 게 지금 그냥 바람 잡는구나. 바람 잡고 검토. 사실은 비례. 지금 근데 우스갯소리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요. 이준석의 지역구 검토를 검토 중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냥 이제 지금 와서. 이준석이 지역구를 나가려는 의지가 있구나라를 국민에게 자꾸 하지만 뒤로는 비례를 준비를 다 하고 있다. 본인이 스스로 알걸요? 전국의 험지라는 거. 대구 이야기하지 말래요. 대구 분들이요. 카톡방에요. 어딜 대구 난리 났어 지금. 대구는 입구 컷이고 들어옴과 동시에 찌개 뿐다 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그냥
어디? 찌기 뿐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찌기 뿐다. 많으세요. 진짜 거북하다는 거죠. 싫다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그 어디라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진짜 민심이거든요. 그걸 왜 모르겠어요. 거기서 태어났다고 그거는 의미 없는 이야기죠. 사실 얼마나 그 대구가 정치의 보수의 심장이에요. 보수의 정치가 보수로 가느냐 안 가느냐를 또 판단을 하는데 지금 이미 이준석이 빼미의 종북에 좌파의 집단에 들어가 있어서 본인의 본색을 드러낸 상황에서 우파로 전향을 한다? 굉장히 불편한 거죠. 원래 좌파였는데 우파 커버가 벗겨진 거예요. 근데 우파로 전향한다? 그것도 믿지 못할 이야기고 그 우파 어찌됐든 뭐 영에 수렴하는 퍼센트를 가지고 지역에 출마하겠다고 대구를 껐덕껐덕 거린다고요? 그냥 찌기뿐다 하시는 분들 찌기뿐다. 많으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봐도 전국이 험지예요. 그리고 허은하 수석 대변인이죠. 그분께서 이준석의 지역구는 가장 어려운 험지를 찾아서 갈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전국의 험지 중에 굳이 멀리 찾을 필요 없다. 그냥 노원에 그냥 다시 출마하면 되는데. 그럼. 그러니까 쓸데없이 그냥 언론 장난질을 하고 있다. 제가 볼 때는 비례로 간다.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비례 1번이 여성, 비례 2번이 뭐 남성 이렇게 홀수가 여성, 짝수가 남성으로 보고 있는데 선거법에 정해진 게 없어요. 그냥 관례였어요. 제가 볼 땐 비례 1번은 김종인, 비례 2번은 이준석. 그러니까 그 1, 2번 가지고 서로 세력 싸움을 하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까지 봤을 때 김종인 공관위원장 입에서 나오는 말들을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개혁의 신당이 일주일 당이니 안 간다느니 그거 다 반대로 생각하면 맞아요. 그렇게 바람 잡아놓고 그러니까. 야 일주일당이라고 바람 잡아놓고 지가 공관위원장을 맡아. 그러니까 결국 자기가 안 가면 다 말아먹는데? 일주일짜리인데 내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근데 본인 스스로 굉장히 올려지고 본인이 여의도 차르라면서 이야기를 하고 뭐 선거의 신, 자칭 선거의 신이에요. 징글징글하다. 진짜. 그러니까 그 중에 젊은 놈은 자칭 선거의 신의 젊은 판이 이준석이고 조금 오래된 올드판이 김종인 공관위원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느 것 하나 수치적으로 객관적으로 누군가 판단할 수 있는 수치적으로 선거에서 완벽히 승리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준석 선거의 신, 자칭 선거의 신 이준석이 이야기하는 마이너스 3선인데 본인 선거는 못하면서 대선을 성공시켰다. 대선을 본인 얼굴이 아니라 윤석열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대선판이었고 지선을 성공시켰다. 윤석열이었기 때문에 지선이 성공된 거죠. 그러니까 본인 자칭 선거. 그다음에 김종인 같은 경우도 자칭 선거의 신이에요. 박근혜 비대위원장의 얼굴로 치렀던 선거기 때문에 성공한 거고. 2017년 폭망했죠. 2020년 폭망했죠. 없어요. 그런데 내가 경제 개혁을 하겠다. 개혁의 신당에 와서 경제 개혁을 하겠답니다. 어지럽다. 저는 그냥 많은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거라고 보고요. 개혁의 신당이 한국갤럽 조사에서 나왔죠. 3%. 그리고 그 새로운 미래와 합당했을 당시의 여성 지지율은 2%. 근데 결별 후에 개혁의 신당의 여성 지지율은 0%. 그러니까 없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개혁을 이야기를 한다. 어떤 방법으로 진짜 이준석의 개혁의 신당에 여성의 지지를 끌려고 하면요. 뭐 이효리나 정유미나 뭐 마마무나 여성이 좋아하는 의외로 여성이 좋아하는 김태리 이런 연예인들이 들어오지 않은 다음에야 0% 못 벗어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미쳤어요. 개당에 들어가게. 그러니까요. 이제 이준석의 여성에 관해서 지지율은 끝났다. 이제 겨우 2030이 가지고 있는 남성의 표를 가지고 좀 놀겠다. 그러면서 비례에 대해서 의석수를 갖겠다라고 얘기하지만 2030 남성이요. 우리나라 전체 국민의 4분의 1. 거기서 또 반은 좌파예요. 좌파를 지지하고 반은 우파. 그럼 거기 12.5%에서 반 땡가리 때문에 한 6% 남는다. 6%에서 100% 투표를 한다. 그러니까 제일 투표율이 저조한 그룹이잖아요. 그렇게 보면 개혁의 신당은 2, 3% 안에서 총선 때까지 자연 소멸을 기록한다. 2, 3% 투표해주면 많이 투표해주는 거지. 많이 하죠.
그리고 지금 이런 식으로 가고 개혁의 신당에 기대를 가졌던 뭐 펜코라든지 2030이 대표적인 얼굴이 1940년 김종인이 나왔다. 개혁을 말한다. 갑자기 뭐 악미병도 들어온다. 진짜 엔간히 개혁이지 않으면요. 이 지지율은 여기서 절대 오르지 않는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한미병이는 김종인하고 친하거든요. 그리고 준석이하고도 친하고 그러니까 이제 김종인이 꼬셨을 텐데 좀 도와달라 그러니까 준석이도 꼬시고 그래서 이제 넘어간 것 같은데 아이고 이병아 잘 아유 거길 왜 들어갔니 그래 아유 좀 답답하다 진짜 아유 아끼는 마음에 걱정되네. 그 지금까지 쌓아온 그 한미병의 그 명성에 야 이게 좀 잘못될까봐 걱정되네요. 김종인이야 뭐 워낙 뭐 망가졌으니까 노욕의 끝판왕을 보여주는가. 야 저렇게 늙으면 안 되는데 저렇게 욕심으로다가 지금 나이가 몇인데 저러고 진짜 징글징글한데 한미병에는 그 길 가면 안 되는데 걱정이네. 전화 한 통. 지금이라도 좀 정신 차리고 좀 그냥 저 의사 하면서 평론이나 해. 그리고 커피 광고 멋있더만 예? 광고 멋있게 찍었잖아요. 근데 왜 이런 할아버지하고 걸리냐. 짜증나네 진짜. 이 사람은 아니요. 누가 사람 볼 줄 모르냐. 준석이도 아니고. 아유 나 미치겠네 진짜. 네 김영윤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